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7포인트, 0.07% 상승한 2061.49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2% 오른 673.6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던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라디오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않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제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올려줄 수 있었고요. 또 오늘 한국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제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계속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가로막혔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이 미국의 지원 사격 덕에 앞으로는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또 오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불협화음으로 사퇴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다시 앞날을 단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우리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걱정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쌍둥이 형이신데요. 제게는 너무나도 귀여운 동생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주식 꿀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금요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각오요? 네. 갑자기요? 네. 네. 일단은 요즘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을 좀 노리는 그런 매매법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월 초에 집중되어 있는 이제 호재성의 이런 이슈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들고 나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런 딱 흐름과 딱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정리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요. 계속해서 힘이 없다가 장 막판에 살짝 빨간불 아주 희미하게 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을 좀 이제 주력적으로 좀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과 개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매수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힘겨루기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고점에서 매도를 했고 또 개인들은 저점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메이저 수급들에 의한 이 힘겨루기 싸움에서 또 새우등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특히 이제 10월 달부터 진행이 됐던 메이저 수급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이 매도 압박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하락을 했고 또 그 하락한 구간에서 또 개인들이 또 매도를 해버리다 보니까 개인들은 또 계속 손실을 보고 있고 메이저 수급들은 그나마 수익으로 좀 나와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우량주 위주로 또 하락을 하다 보니 또 이제 고점에서 잡혀 있는 또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반대 매매라든지 신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막판에 기관들 수급이 싹 들어오면서 지수는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만 본다면 지수는 반등으로 해서 시장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인 면을 본다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던 장이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진단을 해볼까요? 오늘 코스닥은 조금 다른 흐름이었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빨간불 켜면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좀 다른 흐름이었죠. 코스피는 초반에 살짝 반등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다면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양봉을 이어주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을 했던 업종이 있죠. 그 업종은 바로 이제 이 게임 업종이 코스닥을 좀 상승을 시켰고 사실 이런 이제 눈치를 보면서 메이저들은 이 게임주들을 좀 매집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또 개인들은 또 이제 매도 물량을 또 쏟아내면서 또 사실 또 손실을 보고 있었죠. 게임주 같은 경우에 왜 올라갔습니까? 또 중국과 연관이 있죠. 또 이제 중국에서 이 게임 판호를 또 이제 개방한다는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게임이 또 중국에 가서 또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뭐 오늘 펄어비스라든지 웹젠,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것이 게임주는 올라갔지만 엔터주는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 개인들은 게임주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종목이냐? 엔터주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는 또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개인분들은 또 손실, 그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또 이 게임주들을 또 슬슬 매수를 하면서 매집 구간을 또 만들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코스피 코스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쉽지 않았던 시장이었고 다음 주를 좀 노려야 되는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히든 종목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조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욱더 똑똑한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주식콜 전문가님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올릭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9.9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어떤 뭐 특별한 호재가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이 히든스탁에서 이제 1월 달에 좀 이제 호재성의 이슈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JP 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슈인데 오늘 이제 올릭스가 좀 상승을 좀 했어요. 상승 좀 했는데 사실 올릭스는 제가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히든 종목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수익을 뭐 드렸었지만 지금 이제 올릭스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CES라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뭐 IT 업종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JP 모건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들이 이제 제약 기업들이 참여를 하죠. 그다음에 뭐 자기 기업 내용들을 설명하고 우리 신약 개발을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뭐 마케팅 이런 것들 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투자를 받는 그런 이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돈이죠. 지금 제약주들 보면은 다 실적이 적자 계속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뭐 헬스케어 제약주들이 적자가 지속된다고 해서 안 좋다고 판단하진 않죠. 신약 개발 때문에 적자가 난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해소만 해준다면 충분히 주가의 반등은 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올릭스가 이제 처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나서 좀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수익 다 보셨을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내려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의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와 주면서 오늘 이제 JP 컨퍼런스에 간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기업 한 26개가 참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올릭스, 특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약 지금 뭐 제약주들 너무 이슈가 많죠. 뭐 리베이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분식회 뭐 등등등등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종목들보다는 확실하게 이 신약 개발을 주력적으로 하는 이 업종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투자만 받는다면 상당한 주가 상승을 올려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2월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고 이제 2019년 1월을 봐야 되는 시장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요쪽에 고정되어 있는 이슈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종목들을 매수한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진양홀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12월 18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3,000원인데요. 자, 전문가님 제가 그때 기억이 나네요. 네. 첫날 눌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또 올라가냐고 그 법칙 유효하냐고 했는데 어김없이 또 올라갔네요. 그렇죠. 어김없었죠.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수하는 날에는 좀 눌려요. 근데 그렇다고 막 10%, 15% 이렇게 막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뭐 한 많이 눌려봤자 2% 정도, 3% 정도 눌려준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날 이제 급등을 나와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하고 했던 시점이 이 음봉이었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흐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 상승을 하다가 이날 이제 상승했던 눌렸다가 우리가 수익을 가져갔던 이날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인맥 관련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지금 뭐 정치 관련주들이 다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뭐 이 종목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테마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전에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눌리면서 살짝 원형 바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0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지금 오늘 단기 이평선, 모든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려줬을 때 충분히 이 볼린저 밴드 상단봉을 돌파한다면 3,000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그날 수익을 못 보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홀딩을 하셔서 큰 수익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양홀딩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AS까지 해봤는데요. 이제는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꼭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뉴프렉스도 보이고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이요. 매수가 48,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애경산업 3.04% 하락하면서 51,000원에 마감을 했지만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 12월 13일에는 또 57,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그 이후로 좀 빠지니까 네네. 매도 시점이 특별히 궁금하신가 봐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뭐 사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전에 좀 이제 많이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봤을 때 중국에 좀 겨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 애경산업을 이제 5월 달에 5만 원 선에 있을 때 제가 8만 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때부터 7만 9천 원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좀 이제 눌려졌던 부분들인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만 원에 이때 있을 때 지금 이제 중국 특히 2등급이라고 말씀을 해야 될까요? 2등급 도시에서 뭐 이제 매매가 아니라 판매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치약이랑 칫솔 이런 것들 판매를 해요. 근데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10배가 비쌉니다. 하지만 2등급 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막 개발되고 있고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비싼 거를 사기 시작하면서 애경산업의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8만 원 근처까지, 그러니까 7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서 저항을 받다가 다시 반등 주나 싶더니 10월 달에 여태 이 지수를 피해가지 못했고 11월 달에 잠깐 반등이 나왔다고 횡보하면서 지금 12월 달에는 뭐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모든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일단 60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수급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 애경산업이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영업이익 부분들에 대해서는 호재로 평가를 하고 있고 충분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리지만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들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하트도 뿅뿅 왔고요. 별표도 뿅뿅 오고 있네요. 네,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기술 매수가 123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사기만 하면 주식은 내려요, 유유.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기술 오늘은 1115원 등락 없이 마감을 했는데 차트 보니까 3거래일째 등락이 없네요. 어떤 약간 네. 뭔가 재료 자체가 없나 봐요. 일단은 뭐 재료 자체도 좀 약간 소강 상태고 그냥 수급 자체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뭐 일단은 이 우리 기술의 수급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급 자체가 외국인 쪽으로 좀 확실히 쏠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은 사실 매도 물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 제일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개인들이 좀 팔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급등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횡보할 때 매집을 진행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또 눌러주고 또 매수하고 진행한다 보면은 아마 이번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횡보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 1월 달쯤에 한번 급등이 나올 텐데 급등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1,4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1월 달까지 좀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뭐 1,4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두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기업적인 면을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또 투자할 만한 메리트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만약에 기업을 먼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을 치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제가 오늘 들고 나온 히든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뭐 기업적인 건 상관이 없고 일단 차익 실현이 목표다라고 하신다면은 다음 달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요. 전화 상담도 끊이지 않고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코롱 티슈즌을 한 1년 넘게 갖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52,000원 갈 때 팔려다가 거의 100% 갖고 있다가 30% 넘게 팔고서 그게 지금 밑에까지 빠져서 그 1월 7일 날 그 미국에서 그 약품 그 뭐 하는 거에 그 코롱 티슈즌은 그래도 셀트리랑 다 초청됐다 해가지고 네. 더 좀 매수 좀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식골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진단해 주실 거예요. 네, 그분 좋아합니다.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더 자세하게 또 네네. 성심성의껏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그 진양도 사가지고 제가 그 안 팔고 여기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 싸게 샀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진양홀딩스는 좀 더 들고 가시고요. 코오롱 티슈진 지금 1년 좀 넘게 들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네. 한 100%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100% 갖고 계시다가 이제 9월 달에 좀 올랐을 때 팔고 좀 나오셨는데 지금 다 팔려다가 못 네네. 판 게 원돼 가지고. 다 못 팔으셨구나. 근데 이제 지금 좀 눌렸다가 올라오는 시기인데 또 이제 1월 달에 있는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이 됐다고 해서 더 사셔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더 샀으면 어떨까 해서요. 더 사진 마시고요. 더 사진 마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비중이 많아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사실 비중 100%를 매매를 하는 것은 그냥 지속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5년, 6년 정말 장기 투자를 할 때 그 정도의 매매를 진행하는 거지. 저는 지속적 그게 없거든요, 그런 거를. 그거를 원하세요? 예, 저는 길게도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그래도. 왜냐하면 60%의 비중이라는 것은 또 많기 때문에 딱히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구간도 아니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 해봤자 뭐 물량만 좀 더 늘어나지 평단가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티슈진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쌍바닥 패턴 맞고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눌려주는 과정에서 분리점에다 하단선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와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제약주들이 오늘 올라온 제약주를 보면은 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중장기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좀 뚫어주긴 할 겁니다. 1월 달에 뚫어주긴 할 거고, 그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서 매수가까지는 올 거예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건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전 고점이 지금 47,500원이랑 5만 원 선에 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인 47,500원은 돌파할 겁니다. 왜냐하면 눌렸다가 올라올 때는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긴 돌파할 거여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까지 잡는 게 일단 유효해 보이고, 5만 원에 온다면 일단 반매도 정도 진행을 하시고 반의 물량을 조금 더 들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가면은 한 30%는 덜어버리고 네네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네. 일단 30% 덜어버리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조금 더 위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펼치시는 게 수익률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정말 오늘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일진 다이아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50%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일진 다이아 0.58% 하락하면서 25,8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50% 가지고 계신 것도 조금 비중이 좀 많고, 그리고 한동안은 그래도 2만 원 이하였는데 네. 계속해서 조금 힘을 내면서 좀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네네. 이 종목 쭉쭉 올라갈까요? 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홀딩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32,000원에 매수가시면은 올해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계속 끌고 오셨는데, 일단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한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쭉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올라왔다가 사실 이제 어제부터 좀 수급이 좀 줄어들면서 보합권, 그리고 오늘 좀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일진다이아 같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은 뭡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사용해야 될 친환경 자동차예요. 수소차 달리면서 공기청정까지 해준답니다. 얼마나 좋은 자동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연기관을 갈아버리면서 충분히 수소차로 변경이 됐을 때 앞으로의 영업이익률을 진행이 됐을 때는 충분히 홀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비중 자체가 5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유 물량으로만 진행하시고, 충분히 한 번 더 돌파를 한다면 얼마 전에 직전 고점 27,500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32,000원 목표가 매수가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 기간 자체가 일단은 뭐 간단하게 뭐 간략하게 뭐 1주, 2주가 아니라 한 2달, 3달은 정도 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8,000원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뭐 정리해 버리시고 제가 이제 드릴 히든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좀 긴 호흡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 35,000원까지도 끌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아난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뺑뺑뺑뺑 왔는데요. 아난티 22,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아난티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세 보였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보면은 그래도 5.9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이 종목 매도 시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특징주로도 좀 설명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맞아요. 뭐 이제 맞아요. 뭐 사회이사를 뭐 선임을 하면서 이 금강산 골프 사업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라는 이슈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막 상승을 진행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얼마 전 이제 엊그제부터 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과 하락폭이 좀 제한이 되면서 계속 횡보해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또 고점에서 매매를 하셨어요. 상당히 고점에서 매매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아니었으면 아마 쭉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은 바로 과열 종목이 풀리고 나서 하락을 시작할 때 바로 매도를 진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바로 매도하는 타이밍도 안 주고 팍 빠져버리면서 17,000원까지 그냥 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열 지정이 풀리고 나서 그날 바로 정리를 해버리시는 게 수익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워낙
고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수익보다도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아버님이요. 네. 저랑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되게 작으셨거든요. 아, 네네. 근데 또 주식걸 전문가님 딱 하자마자 목소리가 엄청 커진 거 기억나세요? 아, 네네네. 굉장히 섭섭합니다. 근데요, 시청자분들, 이 주식걸 전문가님과 직접 전화로 문자 상담 전화로 종목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아까 방금 전에 아버님처럼 주식걸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게시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이 종목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걱정이 많네요 하면서 호텔신라 문의해 주셨습니다. 85,000원에 10%, 앞으로 전망과 장기로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도 왔습니다. 오늘 호텔신라 73,8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최근에 대부분 좀 빨간불을 켰거든요. 네네. 추가 매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봐요. 계속해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최대 실적이 뭐 예상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숙박업이잖아요. 호텔신라 숙박업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그 우리나라를 오는 그 빈도수랑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텔신라 많이 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다른 이제 숙박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최근에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한번 반등을 주었어요. 하지만 호텔신라가 뭐 영업이익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봉상을 볼게요. 왜냐면 좀 긴 호보를 좀 봐달라고 하니까 주봉상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백주선을 좀 주로 보는데 백주선의 지지를 받으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한 100% 정도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백주선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백주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싶다가 지금 현재 눌리면서 백주선의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백주선의 저항을 받았을 때는 예전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던 어느 날 6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6만 원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6만 원에서 왔다가 그럼 평단가가 어디겠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백주선이 위치하고 있는 8만 원까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겠지만 그 기간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래 걸리는 종목 말고 바로바로 수익이 나야 투자금도 불어나고 투자금이 불어나면 수익금도 불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하시고 제가 오늘 드릴 히든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이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옵티팜 14,400원에 25%입니다. 거의 반토막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래도 옵티팜 6.41%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까지는 아직 멀어 보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뭐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 자체가 바로 밑에서 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기업 실적이 좋으면 상승했다가 빠지고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그냥 하락해서 그냥 계속 빠져버려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하다가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셨거든요. 14,000 얼마에서 매수하셨다니까 여기 거의 고점에서 그냥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지속적인 하락과 횡보,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25%예요. 그래서 평단가를 만약에 낮추시려면 똑같은 비중 25% 진행이 된다면 50% 비중이잖아요. 그러면은 평단가는 한 11,000원, 12,000원 요 사이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될 텐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저항 라인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000원까지는 좀 유효해 보입니다. 10,000원까지 유효해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비중에서 10,000원에서 그냥 전량 정리를 해버리시고
그다음에 수익을 바로 이제 복구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오늘 드릴 히든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다가 요거 정리하고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왔을까요? 자, 두 번째 시청자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원익 IPS 네, 원익 IPS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26,600원, 네, 15%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식골 전문가께서 진단해 주실 거예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목소리가 상당히 차분하시네요. 이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좀 이제 근심 걱정이 좀 많으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좀 차분해서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마음이 좀 다잡고 계시구나 좀 생각할 거 네, 하거든요. 오래됐어요. 네.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좀 이제 오래 좀 끌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정말 예전에 있었던 합병설이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더 또 이제 불거지면서 상승을 좀 진행을 했죠. 원익 테라세미콘과 원익 IPS가 이제 재합병설이 좀 이제 나와주면서 상승했는데, 네네. 근데 그 이후로 조금 이제 흐지부지 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왔다가, 이쯤부터 해서 다시 한번 재합병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원익 테라세미콘이 이때 막 20% 올라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왜냐면 원익 테라세미콘이 원익 IPS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익 테라세미콘은 좀 더 올라갔어요. 원익 테라세미콘 한번 보여드릴 텐데 원익 테라세미콘을 보여드리면은 이때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이때 여기서 한 20% 올라갔었고 쭉 눌리다가 뭐 원익 IPS랑 비슷한 흐름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라섰긴 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2만 원 라인대를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원익 IPS랑 원익 테라세미콘이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합병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겠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지금 이제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상승을 할 거예요. 주가는 상승을 할 거고 충분히 매수가 위로 가겠지만 그 기간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합병설이 몇 개월이나 더 있을까요? 네? 몇 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몇 개월이요? 제가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 보면은 한 내년 중순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내년 여름에까지. 네, 내년 여름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랑 백주선과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메꾸려면은 한 6개월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자체가 15%여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그때까지 끌고 가실 의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좀 낮추시고 내년 6월까지 좀 끌고 가시고 아니면 조금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정리를 하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전화 상담이 정말 끊이지 않고 오고 있어요. 제 귀에 지금 네네. 전화벨 소리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어서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LG전자요. 네, LG전자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저 65,000원 네, 20%. 20%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 주식골 전문가님 진단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62,4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밝으세요. 네. 그래서 네, 참 밝으신데 일단은 LG전자 홀딩 하시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매수가랑 주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매수를 전 참 잘하셨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지금 LG전자가 새롭게 그 좀 이제 어떤 산업을 좀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산업이 자율주행차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연도 계속 자율주행차와 관련되어 있는 세계 글로벌 1위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거든요. 몇 조씩 들여서.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길게 보셔야 돼요. 1년 정도 길게 보시면은
충분히 10만 원도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충분히 10만 원까지 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 네.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원래 이제 LG전자나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와도 뭐 5%, 3%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올 거다라는 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라올 거다라고 좀 확신하고 있지만 올라오는 시기 자체가 한 1년 정도는 걸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종목 요 종목 지금 현재 비중 한 20%이기 때문에 요 종목은 그냥 20%대로 그냥 쭉 들고 가시고 나머지 현금 비중으로 조금 이제 당일 매매라든지 아니면 단기 매매 이런 쪽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오늘 드릴 히든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엠코르스테도 보고요. 펄비, 오늘 급등한 펄비도 나왔네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보려고요. 예쁜 앵커님, 현대건설 57,0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꼭 봐주세요. 세 번째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현대건설 3%나 빠졌네요. 54,9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네. 계속해서 약간 등락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경협주에 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또 현대그룹에 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협주 중에서는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경협주들의 흐름이 대부분 다 지금 좀 눌렸다가 조금씩 이제 저점을 올려주면서 올라오다가 최근 한번 눌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나와주는 이슈들을 보면 장 끝나고 나왔어요. 장 끝나고 나온 이슈들을 보면은 지금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지금 그런 흐름들을 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라고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협주들이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 말고 다른 경협주들은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협주들은 한 방은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쯤에 한 1월 중순쯤에 한 번 더 이제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지지라인대 잡고 있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이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가랑 지금의 주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63,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으시고 여기서 좀 이제 도달한다면 전량 정리를 하셔서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다음 고민 살펴볼게요. 우리은행, 코르셋 이렇게 오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 오토텍이고요. 8,000원에 매수하셨고 10% 가지고 계십니다. 전망 부탁합니다라고 오셨는데요. 성창 오토텍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다가 오늘 시간이 갈수록 또 계속해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네.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야, 근데 이 수소차 관련주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기업적인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지만 성창 오토텍은요,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은 종목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총이 6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주가가 7,800원인데 지금 시총이 600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통 물량이 정말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품절주인데 품절주는 사실 올라갈 때는 뭐 세게 올라가지만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랑 지금 현재 주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차를 매매하고 싶다면 이 종목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고 아니면은 뭐 제가 오늘 드리는 뭐 히든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성창 오토텍은 매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우리은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16,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우리은행은 16,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약수익권이긴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가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의 그 셧다운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겠다라고 해서 금융주가 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 금융주들, 특히 이제 은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이제 상승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말부터 연초에 좀 살짝 올라와 줍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번 연도 연초에도 좀 올라왔죠. 올라왔고 그다음에 작년이죠. 작년 연초에도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연초에는 한번 올라와 주는 게 이 은행주들의 좀 이제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로 잡으신다면 1월까지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한 17,000원까지는 그래도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은행주들은 정말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어차피 1월 달까지 끌고 왔을 때 뭐 10% 정도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약수익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재서 이런 종목으로 어차피 1월 달까지 끌고 왔을 때 뭐 10% 정도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약수익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이제 다이나믹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아쉬워서 마지막 한 종목만 보고 갈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종목이니까 이 종목 한번 볼게요. 그래도 마지막 오늘 간만에 급등한 펄비 주주입니다. 펄어비스 매수가 23만 원에 비중 30%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펄어비스 4거래일째 지금 빨간불 켜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네네. 보세요? 뭐 일단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 판호 개방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펄어비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게임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이제 굵직굵직한 게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사실 다른 게임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가 게임 산업 자체가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좀 변형이 되면서 PC 게임에 있던 기업들이 다 모바일 쪽으로 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실적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부터 쭉 하락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중국의 판호 개방이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해주고 있는데 뭐 매수가가 23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했을 때 120선 위에 존재하는 여유 구간 한 21만 5천 원 부근에서 아마 저항을 한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만 5천 원에서 한번 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가까지 다시 한 번 더 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정리를 하셔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겠다라가 아니라 적은 손실로 빠져나오겠다라고 마인드를 좀 이제 바꾸시고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하시고 손실난 부분들은 제가 오늘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메꾸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우리 히든 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면 또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주시겠죠? 네, 뭐 제가 오늘 사실 산타 복장을 입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정도로 좀 선물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 JP 모건 헬스케어의 최대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는 아니지만 제약주로 인수를 했어요. 제약주로 인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진출 기대감이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회사가 나스닥에 이제 진출한다는 이런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죠. 이제 그런 종목들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종목이지만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아주 기대감이 아주 이제 무성하게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인수한 이 기업이 상당히 또 매출을 또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 파이프라인 자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 수출보다는 약간 이제 마케팅 쪽으로 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 자회사 때문에 껑충 뛰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힌트가 쌍바닥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쌍바닥 패턴이 나왔는데 이 쌍바닥 패턴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쌍바닥 패턴은 하락하는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예전에 한 900% 상승했습니다. 밑에서부터 900% 상승했는데 그때 상승하기 직전의 패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 나스닥의 또 이슈를 받고 또 이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 또 이슈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뭐 예전에 900%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해도 반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리는 이 산타의 선물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제약주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감이 안 잡혀서 더욱더 궁금한데요. 이 종목 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뭐 일단은 지금 방송 시간이 좀 짧아요. 상당히 짧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준비가 돼 있는 이제 무료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신다면은 이 종목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12월이 끝나가는 상태고 이제 내년 2019년이 다가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원금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금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원금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의 1월 상승장 대비 원금 회복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요. 요즘 계속해서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원금 많이 네. 손실 보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원금을 회복해 주겠다라니까 제 가슴이 또 설렙니다. 저도 설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원금 회복하신 분들이 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상당히 좀 뿌듯함을 느끼는데 지금 10월 달부터 사실 엄청난 폭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장은 그 전부터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7월 2일이 제 생일인데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7월 2일부터 하락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하락을 진행하면서 지수가 폭락을 연속하면서 10월 달에 대폭락이 나왔고 11월 달에 반등하지 못했고 12월도 지금 반등을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원금 회복에 대한 부분들 가장 좀 절실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금 회복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상당히 좋은 장이 올 거고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1월 달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종목이 될 수 있다. 바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의 최대 수혜주라고 생각하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 계좌 원금 회복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주식골 전문가님의 1월 상승장 대비 원금 회복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골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